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조금 신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 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치만 저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는 다른 전략을 가진 한 친구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 상황을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자발투도 건드린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도 먹으려고 하고 교체 매매도 활발하게 하고 이 시장 안에서 여러가지 기회를 노리잖아요. 근데 저랑 매일 암호자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토론 끝에 서로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그 친구는 저랑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매매합니다. 저랑은 다른 전략이죠. 근데 이 친구 수익률이랑 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더 높을 때도 있고 이 친구가 높을 때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솔직히 수익률만 따져놓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이 친구의 어떤 투자 방식이나 철학 이런 게 저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하는 편이고 그런 이 친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친구가 H라는 친구인데 H가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라던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17년도에는 5,100만원이 그 친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라던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 현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현금 5,100만원 예. 그리고 18년 7,300만원 9년 초 9,800만원 이렇게 현금이 있었는데 19년 초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이 작게 가져온 거는 19년도 4월부터 제가 가져온 거예요. 19년도 3월 정도일 거예요. 이때가 4월 만우절 때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만우절 펌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차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19년도 5월 27일 당시 5월 27일이면 거의 이때쯤이거든요. 이때 구간에서 비트코인 1개, 이더리움 100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대부분의 자산을 이때 주식 조금이랑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다 넣은 상태였고 7월 28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쯤 거의 비트코인 하나를 늘린 상태인 거죠. 아마 이더리움 100개가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10월 7일 이때가 하락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때가 거의 이쪽 구간일 거예요. 이더리움 숫자를 늘립니다. 하락 구간에서 비트코인 숫자는 그대로고 이더리움 숫자를 늘립니다. 그리고 12월 29일이 이때쯤이거든요. 이때 하락을 많이 맞았을 때 비트코인을 하나 더 늘렸어요. 비트코인 하나 늘린 상태에서 19년도 말이 되었을 때는 1억 3천만원 그렇게 큰 성장을 한 건 아니죠. 약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약 수익률이 30% 정도니까 물론 크다면 큰 거죠.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30%의 수익률을 한 반 동안 낸 거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월 15일까지 15일 시점에서 비트 5개, 이더 150개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비트를 좀 더 늘려가지고 3월 15일 시점에서는 비트가 2개 더 늘어나 있죠. 근데 이 3월부터는 레버리지 1억을 이 친구가 땡겨요. 이 친구가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땡긴 건 아니고 땡기기 전에 레버리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현금을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레버리지 1억을 땡긴 상태로 이제 투자로 비트 2개를 늘리고 이제 팬데믹 터진 상태였죠. 이때면 이제 3월 30일 이때 비트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150개를 더 사죠. 3월 30일이면 사실 거의 저점 계속 내려가는 구간 동안 계속 샀다라고 했거든요. 분할 매수를 계속했대요. 4월 27일 시점에서 순자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뺀 순자산이 2억을 돌파를 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걸 빼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4월 때, 그러니까 3월 말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4월 상승하는 이 회복 기간 동안 그 달에만 7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돌파를 하고 7월 30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 15개, 이더 500개를 가진 상태로 8월 13일에는 신자산 5억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뭐 테슬라도 이 친구가 이제 상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133%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뭐 에이다나 기타 등등 잡코인도 재미로 조금 했는데 뭐 주식도 지금은 1억 정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암호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그 친구의 자산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1억 남짓하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딱 1년 만에 5억까지 벌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래 가지고 있던 1억 정도를 5배를 늘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구사하는 건 뭐냐?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요. 뭐 다른 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주식은 좀 크다고 보지만 주식은 성장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국내 주식은 은행주, 그리고 해외 주식은 테슬라 정도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소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배당으로 한 50만원, 뭐 100만원 이 정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제쳐두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늘린 건 암호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권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채권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은행주,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은행주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다른 전략을 쓰면서 다른 종목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자산을 투자하면서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전략만 통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전략이 있는 거고, 그 전략은 남이 짜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얘기만 듣고 제 말대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전략을 써도 반드시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실패할 것 같으면 바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데 제 얘기만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전략을 반드시 짜셔야만 된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그 H랑 그 카톡한 내용이에요. 제가 비트 언제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폭락할 때 주식도 좀 사고 뭐 비트도 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기록을 꼼꼼하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구글 엔드라이브에다가 빼곡하게 좀 기록을 하고 항상 모든 걸 정리해두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어요. 뭐 2020년 3월 8일, 7일, 6일, 7일 비트코인 뭐 2개, 1개 이렇게 치운 거, 아까 5개 제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딱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딱 5개네요. 아마 이 친구의 꼼꼼함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5개를 채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존나 떨어질 때 비트 존나 샀다 뭐 이런 얘기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도 많이 샀다, 이더도 보니까 뭐 언뜻 봤을 때 100개 정도 채운 것 같은데 그때 가격이 뭐 15만원, 14만원, 15만, 16만원, 이걸 분할 매수를 3월달에 계속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공포 구간 속에서도 이 친구는 쫄지 않고, 물론 쫄았어요. 저랑 이 친구랑 그때 당시에 카톡을 진짜 많이 했는데 둘 다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공포 구간 속에서 끝끝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막 40만원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공포 구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공포 구간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즘에 비트코인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 많이 까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팔고 이더리움을 조금 더 사는 그런 교체 매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 사이에서 교체 매매만 계속 하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가고
하락장에 비트코인이 방어력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 장단점을 확실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비트이더라는 두 가지 안전자산을 가지고. 저랑은 다른 전략이지만 이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저 역시 뭐 클레이튼이나 오리비 체인을 안 샀더라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제가 이처럼 뭐 친구 사례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종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 영상을 주변에 공유를 하고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 H라는 친구랑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친구의 어떤 수익률이나 그리고 판단력 이런 걸 봤을 때 뭐 언뜻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느껴지시죠? 저도 이 친구를 인정하는데, 이 친구와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제 실력도 많이 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실력이 느는 과정을 구독자님들도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주변인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독자님들은 물론이고 구독자님들 주변까지도 더 투자 실력도 늘어나고 좋은 수익을 얻어감으로써 삶에도 큰 도움이,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영상도 꼭 공유를 해드린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이렇게 건전한 토론을 이어나가 보자고. 그리고 세력 유튜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나가 보자,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